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정의 3에 나와 있는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피니션 3을 보니까 상한, 영어로 우리가 보통 슈프리멈, 하한, 영어로 인피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살짝 제가 선생님 언급을 했지만은 이 상한이라는 것과 하한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 생소하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뭐 어떤 과를 가든지 우리가 보통 대학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상한, 하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상계죠, 그렇죠? 상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상계의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상계. 그래서 우리가 상한을 다른 말로 최소 상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되는데, 상한의 수학적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가, 자, A라고 하는 상계를 가질 때에,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위로 유계이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위로 유계가 되어졌을 때에 이 부분집합 X가 만약에 A라는 상계를 가진다고 하면, 가진다고 했을 때에, 자, B가 A보다 작다이면 B는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 자, 이 말은 요 A라고 하는 값보다도 더 작은 상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B라고 하는 값이 A보다 작으면 B는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 A라고 하는 것이 집합 S의 상계인데 A보다도 더 작은 상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A보다도 더 작은 상계가 없다는 것은 상계 중에서 요 A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작은 상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상한을 다른 말로 최소 상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를 우리가 요 집합 S에 뭐라고? 상한. 자,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슈프리멈이라고 하는데, 예, 상한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A는 집합 S의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호로 표시할 때는 요 A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슈프리멈 S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짝 또 살펴봤지만은, 자, 이 집합 S가 하계의 1을 가질 때에,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래로 유계라고 그랬죠. 아래로 유계해서 하계의 1을, 자, 하계라는 값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런데 A보다도 더 큰 B값이 집합 S의 하계가 될 수 없다는 말은 A가 집합 S의 하계인데 A보다 더 큰 하계는 없다. 그 말은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집합 S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한을 다른 말로 최대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 자, 그래서 우리가 요 A가 하한이었을 때는 보통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자, 인피멈 S라고 하고 그것을 A라고 한다. 자, 요렇게 우리가 쓴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요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 요런 문제, 편입시험 기출문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은 편입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치는 중간기말 시험에서도 얼마 전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합이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을 원소로 하는데 n은 자연수인 집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집합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구해서 그 두 값을 한번 곱해봐라 그랬죠. 자, 편의상 요 집합을 우리가 집합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집합 A를 실제로 우리가 한번 몇 개 적어보면, 자, n 대신에 1이 들어가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 제로가 되겠죠. n 대신에 2가 들어가면 1 플러스 이게 2분의 1이 되죠. 그럼 요 값 얼마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n 대신에 3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3분의 2 되겠죠. 그럼 1에서 3분의 1을 빼면 이게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몇 개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n 대신에 4가 들어가면 분모는 4가 되고 요 분자는 이제 4승가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1은 4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n 대신에 5가 들어가면 1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되고 n 대신에 6이 들어가면 이게 아마도 6분의 7이 될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요 값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뭐죠?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을 집합 A의 원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둔다라고 하면 요 X, 이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0이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제일 큰 값은 얼마다?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여기에 이제 1보다 큰 값도 이렇게 배열되고 있는데 1보다 큰 값을 비교했을 때에 요 두 값을 비교하면 자 분모를 8로 통분하면 이쪽 분모는 12가 되고 이쪽 분모는 10이 되니까 요거는 8분의 12, 8분의 10이니까 요 놈보다는 요 놈이 더 크죠. 그리고 요 두 놈을 비교했을 때 분모를 24로 통분하면 분모자가 30이 되고 분자가 28 되니까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값들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합의 원수 중에서 2분의 3보다는 더 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집합 A에 요 A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슈프리멈 A, 즉 상한을 가리키는 거죠.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그죠? 집합 A의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값은 2분의 3보다도 당연히 작거나 같고 뭐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도 작고 4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많은 상계의 값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이 바로 슈프리멈 A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집합 A의 요 같은 경우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합 A의 원소가 2분의 3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요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상계 중에서 최소값이라면 요게 뭐가 된다? 상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등호가 들어가면 집합 A의 원소이면서 상한이고 이렇게 등호가 안 들어가면 집합 A의 원소이면서 상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피멈 A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하계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집합 A가 지금 원소로서 제일 작은 값이 지금 0이죠. 그렇죠? 요 0이 뭐가 된다? 요 정의에 의해서 하한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하한이라고 하는 것이 집합 A의 하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합 A의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값들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X는. 그와 같은 하계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하계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바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한 역시도 무슨 말이겠죠? 하한 역시도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이 동호가 안 들어가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상한하고 하한을 곱한 값이니까 A와 B를 곱하면 뭐가다?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답은 요 1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편입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뭐 편입시험이든 여러분 학교 시험이든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 좋은 문제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한, 슈프리멈, 하한, 인피멈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상한의 정확한 정의, 하한의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많이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점점점 진행해 나가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
자, 우리가 중요한 3대 공리가 있답니다. 수학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체의 공리, 또 순서 공리, 완비성 공리. 자, 이렇게 중요한 3가지의 공리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고 하는 거는 공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증명이나, 그쵸? 또 왜 그런지 이렇게 묻거나 따지면 안 되죠. 그쵸? 이 공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요 단어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보게 될 거랍니다. 자,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어떤 집합 x가 위로 유계이면 그 집합은 반드시 상한, 즉 슈프림um x가 상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x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스몰 x라고 하게 되면 위로 유계되면 이 집합 x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무슨 세모보다 작거나 같다, 네모보다 작거나 같다, 별표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위로 유기를 한다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위로 유기라는 것은 이와 같은 무슨 값을 상계의 값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상계의 값 중에 가장 작은 상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리니까 따지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완비성 공리의 동치 명제는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위로 유기가 아니고 여기처럼 아래로 유기하면 그때는 뭐가 존재한다? 반드시, 그렇죠, 하한, 즉 인피멈 x가 존재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유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집합 x가 아래로 유기라고 하면 요 x라고 하는 값들이, 요 x라고 하는 이 원소들이 세모보다 크다, 네모보다 크다, 내는 별표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뭐가 존재한다? 하계가 존재하겠죠. 그럼 하계가 존재하면 그 하계 중에 가장 큰 값인 최대 하계, 즉 하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 공리니까 따지지 말고 닥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세오롬 2에 나와 있는 요 단조 수렴 정리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대생이든 아니면 상대생이든 또 여러분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든 상관없이 요 단조 수렴 정리는 요 대단히 중요해서 경제 수학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일단 이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수열 xn이 있는데 이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 그러니까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수로 말하면 증가함수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 근데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 요 두 내용이 결합이 되면 이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인데 위로 유계다. 그러니까 이 수열이, 그렇죠,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위로 유계라는 것은 여기 이제 증가의 한계폭이 이제 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요런 형태가 되어졌을 때는 요 수열은 수렴한다는 거죠. 이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데 그 극한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뭐한들 xn이 극한이 바로 요 집합의 요게 뭐죠? 상한이죠. 극한값이 상한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다시 한번,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가 되어지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 요 수열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뭐다? 상한이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수열이 xn이 단조 감소 수열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로 유계이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되어졌을 때는 이 수열은 역시 요 위에 게 수렴하는 것, 얘도 수렴하는데 이번에는 그 극한값이 인피멈이죠. 그러니까 요 수열의 항들을 원소로 하는 이 집합의 하한이죠. 그렇죠? 이 하한이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의 값이 이렇게 하나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단조 감소죠. 감소하고 있는데, 자, 아래로 유계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요게 이제 감소하는 끝이 있어야 되겠다. 멈추는 데가. 적당히 이쯤 이따 치시다. 그렇게 되면 요 하한이 바로 이 수열의 뭐가 된다? 극한값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래로 유계이면
단조 감소, 감소하는 수열인데 그 수열이 아래로 유계다. 그 말은 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수열의 극한값은 바로 인피멈, 즉 하한이 되어진다는 거죠. 대충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 은밀한 정명, 이 정명은 또 대단히 중요한 정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정명은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세 번째, 유계인 단조 수열은 수렴한다. 요거는 자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 유계임에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고, 단조 수열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수열이 단조 수열이다라는 뜻은 단조 증가 수열 아니면 단조 감소 수열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3번에 말하는 단조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라고 하면 유계니까, 유계는 상한과 하한을 다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 상한 하한 중에서 무엇을 1번에 의해서 상한을 극한값으로 취하고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조 수열이 만약에 2번의 경우처럼 단조 감소 수열이다라고 하면 유계니까 상한 하한이 존재하고 그 상한 하한 중에서 하한의 값을 취해 가지고 그 수열의 극한값으로 삼고 그런 형태로 수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만 증명하면 3번은 1번, 2번에 의해서 저절로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이면 그 수열은 수렴을 하고 그 극한값은 상한이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를 이와 같은 집합, XN을 원소로 하는 이와 같은 집합의 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해봅시다. 물론 이 S는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 집합에서의 원소인 수열 XN이, 자, 여기서 위로 유계라겠죠. 위로 유계. 그럼 위로 유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그렇죠?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위로 유계인, 그쵸, 경우는 반드시 뭘 갖는다? 상한을 갖는다라고 했죠. 자,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서 어떤 집합이 위로 유계이면 그 집합은 반드시 뭘 갖는다? 상한, 즉 수프리멈 S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집합에서의 상한을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X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요 XN의 극한값이 이 상한인 X가 되어진다는 사실만 보이면 우리는 이 1번을 뭐한다? 증명한 셈이 되어지겠죠, 그죠? 자, 요 X라는 값이 극한값을 우리가 이 상한이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것은 극한값을 가졌으니까 수렴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극한값이 그 집합의 상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요 XN의 극한값이 X가 된다. 즉 X라는 것은 요 집합 S의 상한이죠. 집합에서 상한이 XN의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X에서 엡실론을 뺐다. 자, X에서 엡실론을 뺐다. 근데 이 X는 상한이죠, 상한. 그쵸? 그러면 X-엡실론이라는 것은 S의 상계가 아니죠, 그쵸? 자,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도 일종의 상계 중에 하나랍니다. 그쵸? 근데 상한이라는 것은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인데, 이 X가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인데 거기서 엡실론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뺐다라는 것은 X-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S의 상계가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합 S의 원소를 우리가 XN으로 표현했는데, XN으로 표현했을 때에 지금 X라고 하는 것이 집합 S의 뭐다? 지금 상한이라고 했다는 것은 적어도 XN은 X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X에서 엡실론을 뺐다고 하는 것은 요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값인 요 상한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와 같은 값은 분명히 지금 상계가 아님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요 상한이라고 하는 값하고 x-엡실론이라는 값, 상한보다 작은 x-엡실론 이 값을 우리가 요 값 사이에 적당한 그쵸 집합 S의 원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쵸? 우리 요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x의 엡실론 왼쪽 근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에서 x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요게 x 플러스 엡실론이고, 자, 요 값이 x 마이너스 엡실론이라 했을 때 요 부분을 x의 엡실론 왼쪽 근방이라고, 요걸 오른쪽 근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x라는 값보다 틀림없이 x 마이너스 엡실론은 그쵸? 집합 S 안에 더 x보다는 작은 쪽에 들어가 있는데 요 사이에 적당한 무슨 값이 집합 S의 원소인 적당한 원소가 분명히 하나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x-엡실론보다는 크고 x보다 상한에 해당되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이것을 만들어간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수열 x에는 단조 증가 수열이다. 함수로 말하면 증가함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s의 지금 상계이므로, 자, 상계이므로, 자, 요 말을 먼저 봅시다.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우리가 xk하고 xn을 비교했을 때 항상 xn이 xk보다 크거나, 그쵸? 큰 쪽에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수열에서는 이 항의 넘버가 함수 입장에서 이런 변수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우리가 증가함수는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크죠. 그러니까 수열도 증가 수열이니까 이 수열의 넘버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n이 k보다 크게 되면 그 대응하는 수열 xn과 xk를 비교했을 때도 xn이 xk보다 당연히 큰 쪽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x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집합 S의 지금 원소 중에 하나인데 이 집합 S의 모든 원소는 상한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상한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상한에다가 엡실론을 더한 값보다 요 xn이 작은 것은 틀림없죠. 양변에 우리가 요 x값이 양변n이고 요 x에다가 엡실론만큼을 더해버리면, 즉 수직선에 봤을 때 x 플러스 엡실론은 x보다 큰 쪽에 있죠. 요 값하고 x보다도 아래쪽에 x보다 작거나 같은 동네에 있는 이 수열의 원소 xn은 요 놈보다 작음이 틀림없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집합 S의 원소인 xn은 상한인 x보다도 더 큰 x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xk라는 것은 x-엡실론보다는 크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사실로부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보다시피 그럼 xn 입장에서는 xn은 x-엡실론보다는 크고 그리고 x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양변에 우리가 x를 똑같이 빼버리면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xn 빼기 x가 크고 엡실론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xn 빼기 x의 절대값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즉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봅시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xn하고 x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xn-x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열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x라고 하는 값이 지금 xn의 극한 값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열 xn의 극한이 지금 x라는 거예요, x. 그런데 그 x가 원래 뭐였죠? 수프리멈 s, 즉 수프리멈 s라, 즉 집합 s의 이게 뭐였죠? 상한이었다는 거죠. 이 x가 상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요 xn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이면 이 xn은 수렴하는데 그 극한이 바로 요 수열 xn의 무엇을 지금 상한을, 그쵸, 극한으로 하는, 자, 이와 같은 극한 값으로 수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단조감소 수열일 때는 아래로 6의, 단조감소 수열이고 아래로 6A면 이 X에는 수렴하는데 이 수열의 하한 값에 수렴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명. 자, 편의상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xn을 우리가 yn이라고 둬보겠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x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xn을 yn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n이 지금 여기서 xn이라고 하는 요 자체는 아래로 6이죠, 그렇죠? 아래로 6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조 감소 수열이라고 했죠. 아래로 6이고 단조 감소 수열. 그런데 그 xn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말은 그쵸? 즉 마이너스를 붙인 이yn은 당연히 반대가 되니까 위로 유계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단조 증가가 되겠죠. 다시 한번 아래로 유계이고 단조 감소 수열인 xn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n 즉 y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부호를 바꿨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버리게 되면 아래로 유계는 위로 유계로 바뀔 거고 단조 감소 수열은 단조 증가 수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열이 위로 유계고 단조 증가 수열은 우리가 금방 증명한 요 1에 의해서 이 수열은 위로 유계고 단조 증가 수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극한이 그쪽 극한값이 나오는 즉 수렴하는데 바로 무엇에 수렴한다? 그 수열yn에 무엇에? 슈프리멈, 즉 상한에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1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살짝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잠시 잊어놓고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원소로 하는 어떤 집합의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딱 떼버리면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뭐와 같냐면 상한의 반대부호와 같답니다. 자, 이걸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아주 간단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하한이라고, 그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하한이 만약에 이 하한의 값이 세모라고 하면 그렇죠. 세모라고 하면 마이너스 x가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x가 자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요 편의상 요걸 지금 하한으로 잡았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 x를 원소라는 집합의 하한을 세모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분명히 하한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양변역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요 x를 원소라는 집합에서 이 마이너스 세모는 뭐가 되죠? 이게 상한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x의 상한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의 하한값하고 x의 상한값을 비교하면 그 부호가 딱 반대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하한은 플러스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의 반대부호가 같죠. 그럼 여기는 보시는 그대로죠. 마이너스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하한값하고 x를 그거의 부호가 반대인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값을 비교했더니 그 부호가 딱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요 사실을 이용하면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2번에서 xn의 극한값이 지금 xn의 하한이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이려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면 자 우리가 x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xn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yn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yn을 집어해 버리면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할 때 yn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yn의 극한값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로 지금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yn을 원수로 하는 집합의 상한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그대로 온 거라면 요 마이너스 여기 왔던 마이너스가. 그런데 지금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의 반대부호는 요 마이너스를 이 양쪽으로 집어해 버리면 하한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 하한 여러분 연산을 하실 때는 요 마이너스가 들랑달랑 할 때에
마이너스가 바뀌는 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 상한이 뭘로 바뀐다? 하한으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안에 들어와서 마이너스yn의 뭐와 같다? 하한과 같다는 것을, 즉 마이너스yn을 원소로 하는 이 집합의 하한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yn이 뭐였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 마이너스yn은 플러스 xn이죠. 그럼 결국 xn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하한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증명에서 2번에서는 요 xn 요 자체는 아래로 6이고 단조 감소 수열이 있는데, 아래로 6이고 단조 감소 수열인 경우에 그 극한값은 그 수열의 뭐와 같다? 하한과 같다는 것을, 그렇죠? 인피먼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설명했지만, 그러면 이제 유계인 단조 수열은 수렴한다라는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1번, 2번에 의해서 자명하다 스님 아까 얘기했죠. 자, 간단한 문제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편입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다음 수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봐라 그랬죠. 자, 틀린 것을 골라봐라. 자,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수열이 극한이 수렴한다는 것은, 그쵸? 하나의 값으로 정해진다는 거지, 여러 개의 값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수렴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수렴하는 수열의 각 항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유계이다. 자, 요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이거 시오롬 1에서 봤죠. 이거 시오롬 1에서. 자,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은 곧 뭐다? 유계가 되어진다. 그랬죠. 요게 참이죠. 그럼 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겠죠. 그런데 이 역도 이제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무슨 말이겠죠? 이 어떤 수열이 유계라고 해서 다 수렴하는 거 아니지만, 유계이면서 단조 수열일 때는 우리가 금방 이론에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역이 성립하려면 여기가 뭐가 플러스 돼야 된다고요? 단조 수열이라는 말이 플러스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참이 될 수 있다. 일단은 거짓이라는 거죠. 어쨌든 요 2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다라고 했으니까 요 말도 일단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위로 유계인 단조 감소 수열은 수렴한다? 요게 틀리죠. 그죠? 요게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조 감소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단조 증가 수열일 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면 수열 AN은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곧 이어서 선생님이 그 다음 문제 증명할 거랍니다. 일단 요것도 일단은 참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제 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에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인 이 수열 AN이 수렴하고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보라. 우리가 보통,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우리가 이과 과정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극한값은 이 자연노고에 미친 2로 우리가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근데 왜 요것이 우리가 요놈의 극한값이 이와 같은 값에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에 요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 2.7 정도 되는 값인데, 자, 요 2.7로 시작하는 요 소수값을 2라고 하자고 수학자들이 약속했다는 거죠.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럼 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극한값이 정말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증명하지는 못했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럼 우리 요 대학미적분학에서는 요 놈의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극한값이 존재하고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 일단 우리가 AN이 지금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인데, 이것을 이항정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한 거죠. 그죠?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전개를 고등학교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요 공식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자, 어쨌든
1 플러스 n분의 n승을 전개하면 nc0, n분의 1의 0승, nc1, n분의 1의 1승 이런 식으로 ncn의 n분의 1의 n승까지 이렇게 우리가 전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분의 1의 0승은 1이고 nc0, 요 놈도 1이고 요 놈도 1이니까 이 값은 1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 부분은 우리가 nc1이라고 하는 것은 n이죠. 그리고 n분의 1을 곱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 n하고 n을 약분하면 1만 남죠. 그 1을 편의상 1 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적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 자, 요게 n분의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렇죠? n분의 1의 전체 제곱인데, 자, 여러분 보다시피 nc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죠? 2 팩토리얼 분의, 요 부분만 보면 요게 2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부분이 지금 2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이렇게 표시되어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 n하고 요 n을 하나씩 약분을 시키고 n분의 n-1을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n분의 n은 1, n분의 -1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다음 이제 nc3의 n분의 1의 3승도 그와 같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 n하고 요 n을 n3승을 약분하면 요게 n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럼 요게 n제곱인데 n 하나를 요 갈로로 보내가지고 1-n분의 1을 만들고, 요 하나 남아있는 n을 n-2로 보내가지고 1-n분의 1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요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요 자세한 계산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한 게 AN이 있죠. AN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N 대신에 각각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것의 전개의 결과는 여기에도 똑같이 요 N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1하고 1 팩토리얼 분의 1은 그대로 오고 2 팩토리얼 분의 1 나오고 요 N 대신에 N 플러스 1, 요 N 대신에 각각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요 N 대신에 각각 지금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AN하고 AN 플러스 1을 비교해 봤더니, 자, 비교해 봤더니 보다시피, 자, 여기에서 요 1하고 1팩분의 1, 자, 1하고 1팩분의 1은 요놈은 같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보니까 똑같이 2팩분의 1, 2팩분의 1, 1 똑같은데 n분의 1만큼 뺐고 여기에서는 n 플러스 1분의 1만큼 뺐죠. 우리가 n분의 1하고 n 플러스 1을 n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 비교했을 때 요 값이 더 작은 값이죠. 분수는 분모가 크면 더 작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1에서 뺐는데 요놈보다는 요놈이 더 작은 값이니까 1에서 더 작은 값을 뺐으니까 분명히 요 값은 요 값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요 두 개 비교도 마찬가지랍니다. 똑같이 3팩분의 1, 3팩분의 1이 있는데 1에서 n분의 1 뺀 것보다도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 뺀 요 값이 요 값보다는 더 큰 값이죠. 같은 방법으로 요 값보다는 요 값이 더 큰 값이죠. 그러면 이 전체 요 항도 요 부분도 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 전체보다도 이 전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비교하면 결국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항상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항의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열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수열은 뭐다? 단조 증가 수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A1보다는 이제 N-1 들어가면 첫 번째 항보다는 두 번째 항이 크고, N-2 들어가면 두 번째 항보다는 세 번째 항이 크고, N-3 들어가면 세 번째 항보다 네 번째 항이 크다. 그런 뜻이지, 이 뜻이. 그럼 이와 항이 진행될수록 점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다? 증가 수열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열 A는 일단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이 이제 우리가,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보다시피 AN이라 하는 것은, 자, 1하고 1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고, 1팩토리얼 1팩토리얼 비교하고, 자, 2팩토리얼 1에서 2팩토리얼 비교했을 때에
2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지금 요런 봅시다. 자, 요 값은 분명히 1에서 n분의 1을 뺐다는 것은 분명히 요거는 1보다 작은 값이죠. 1보다 작은 값을 2 팩토리얼 분의 1에 곱한 값하고 그냥 2 팩토리얼 비교하면 요놈보다는 요놈이 크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이 3 팩토리얼 분인데 3 팩토리얼 분의 1은 1보다 작은 값, 1보다 작은 값을 3 팩토리얼 분의 1에다 곱한 값하고 그냥 여기 나오는 3 팩토리얼 분의 1을 비교하면 당연히 3 팩토리얼 1보다 크죠. 그러니까 AN이 지금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A는 1 플러스 1 팩분의 1, 2 팩토리얼 분의 1에서 n 팩토리얼 분의 1하고 비교했을 때는 요 값이 요 값보다 작음이 틀림이 없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우리가 AN이라고 주어지는 이와 같은 값들하고 요 값을 비교했을 때에 분명히 이 값은 AN보다 크다는 거죠. 왜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 값하고 요 두 개는 같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크다는 거죠. 무슨 말이 쭉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비교하면 요 값하고 또 요걸 우리가 또 비교를 해봤는데 자, 1하고 1은 같고 자, 1팩토리얼 분의하고 1분의는 같은 말이죠. 2 팩분의 1하고 2분의 1도 같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3 팩토리얼 분의 1. 3 팩토리얼 분의 1은 우리가 6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6분의 1하고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을 비교하면 얘가 크죠. 그죠? 그러니까 요 다음 항부터는 이제 2의 제곱분의 1, 2의 3승분의 1, 2의 4승분의 1 나오는 것들이 요 다음 항부터는 이쪽 항과 이쪽 항을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위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항수가 n개인 등비수의 n번째까지 합을 나타낸다는 거죠. 무엇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등비수를 합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2를 곱해버리면 결국 이게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이 우변을, 요 부분을 정리해보니까 1은 그대로 되고, 요 박스 친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1에서 이만큼을 뺐다는 것은 분명히 요 값은 1보다는 작은 값이죠. 1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에다가 2를 곱하면 이 전체는 2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럼 거기다 1을 더했다. 이 전체가 3보다는 작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결국 AN이라고 하는 것이 3보다 작다. 즉, 이 수열의 모든 항이 3보다 작다라고 표시된다는 것은 바로 이 수열 AN은 뭐다? 바로 위로유기라는 사실이 우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수열의 모든 항들이 3보다 작다. 자, 우리가 어떤 적당한 값 m이 존재해가지고 AN이 m보다 이렇게 작다 내지는 작거나 같다로 표시될 때, 이런 m이 존재할 때에 이와 같은 수열을 우리는 위로 유기한다겠죠. 그러니까 위로 유기의 정의식의 AN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유기가 되어짐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기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시오럼 2에 의하면, 그쵸? 시오럼 2의 정확하게 1의 시오럼 2의 1에 의해서 이와 같은 수열은 뭐 하더라? 수렴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렴하고 또 그 수렴에, 그쵸? 수렴하는 극한값은 요 AN을 원소로 하는 집합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는 이 수열 AN의 상한값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는데 실제는 이제 이 극한의 수렴값을 수학자들이 편의상 2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지금 증명한 거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 수렴값은 이제 2라고 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2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 시험, 중간 기말 시험에서 얼마든지 시험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우리가, 자, 이 문제도 우리가 편입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중간 기말 시험을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쉽게 내면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죠.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으로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단조 감소함으로, 당장 이거 틀렸죠, 그렇죠? 단조 증가라겠죠. 단조 감소, 이것도 틀렸죠. 2번도 틀렸죠. 그리고 3번, 단조 증가함으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 수렴한다 되겠죠, 그렇죠? 이거 틀렸죠. 단조 증가하고 아까 우리가 위로 유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오럼 2에서 이것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A1이 2고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플러스 6.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은 이 수열의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자, 이 수열 AN의 수렴 및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는 경우에 그 극한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에, 자, 먼저 우리가 요걸 먼저 기억해 두십니다. 만약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렴한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수열, 요 AN이 수렴하게 되는 경우에, 수렴하면 뭐가 성립하냐면,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요 AN의 극한값이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나 뭐 동일하게 뭐 L이라는 일정한 값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극한 문제를 우리가 시험에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나왔을 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의 극한이나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몽땅 다 L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의 극한값을 만약에 L이라고 둔다 그러면 요거의 극한값도 L이라고 둘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렴한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수렴한다라고 하면 양변에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는, 자, 이 리미트라고 하는 극한을 취해버리면, 자, 이거 선생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좌변에도 극한을 취해버리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이렇게, 자, 이 우변에도 극한을 이렇게 취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놈의 극한을 L이라 한다겠죠. 요 놈의 극한도 L이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한 L을 구해보면 실제 이게 6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요 6이 이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극한값은 6이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이 이제 수렴하는지 여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세우냐면 먼저 이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열이 위로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배운 시어럼에 의해서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6이면 이와 같은 수열은 분명히 뭐다?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극한값은 그 수열의 상한이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단조 증가 수열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것은 모든 n값에 대해서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크다는 사실을 보이면, 이게 이제 요걸 보이면 곧 단조 증가 수열임을 보이는 셈이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위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우리가 한번 보여볼란답니다.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요 사실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보이는 방법은 n이 1일 때에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무슨 말이겠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이면 우리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고 보이는 셈이죠.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봤던 수학적 기납 그대로 쓰면 된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n 대신에 여기다가 1을 집어해 봤더니, 자, n 대신에 여기다가 1을 집어해 봤더니 a의 2는 2분의 1 a1 플러스 6이죠. 그럼 실제로 a1이 2가 들어가니까 여기 4가 나왔죠.
그럼 분명히 A1은 2인데 A2는 4니까 A1하고 A2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했다는 말은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양변에 똑같이 6만큼씩 더했어요.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2로 나누어졌답니다.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요 점화식에 의해서 뭐와 같죠? 요거는 AK 플러스 1과 같죠? 요것은 요 점화식에서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모양이니까 요 부분은 AK 플러스 2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부등식이 나왔죠. 그죠? 이 말은 요 주어진 부등식이 n 이퀄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n 이퀄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그쵸 성립하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다는 말은 이 수열은 결국 뭐다? 단조 증가수이라는 사실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 수열이 위로 6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요령이 필요하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자, 요거는 요 부분을 보고 선생님 설명 보고 이해하는 정도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랬죠. 아까 우리가 이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지는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 극한값은 6이 된다겠죠. 그죠? 그럼 이 6은 뭐와 같죠? 이 6은 상한에 해당된다라겠죠. 주어진 수열의 상한.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위로 6에이면서 이 값은 상한이 되어진다. 이 극한값은 상한이 된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일단 이 가정을 한번 해보죠. AK가 6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거는 요 값이 만약에 극한값이 있다면 6이라는 사실을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해가지고 요 AK가 상한에 해당되는 6보다 일단 작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6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AK가 어떤 항이 지금 6보다 작다는 이 사실을 두고 이걸 완전히 일반화시켜서 모든 항들이 6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이게 위로 6개가 되겠죠. 그럼 과연 그런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역시 양변에 똑같이 6을 더하고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누었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점화식에 의해서 AK 플러스 1이고 결국 AK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가 된 거죠. 그러면 K번장이 6보다 작은데 K 플러스 1번장도 6보다 작다. 이 말은 모든 항이 6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K 대신 1이 들어가면 1항이 6보다 작으면 K 대신에 요거는 두 번장이 되죠. 두 번장 6보다 작은 거. K 대신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장이 6보다 작으면 요거는 세 번장이 되죠. 세 번장 6보다 이런 식으로 AK가 6보다 작을 때 AK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는 것은 모든 항들이 6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모든 항이 6보다 작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요게 상한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수열은 어쨌든 간에 어떤 일정한 그죠? 특정한 값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수열은 위로 유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과 2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수열 A에는 뭐다?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수렴했다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 AN의 극한값을 L이라 한다고 하면 AN 플러스 1의 극한값도 역시 L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양변에 우리가 리미트를 취해서 아까 금방 했던 이 과정에 의해서 결국 극한값은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한, 하한, 그 슈프리멈, 인피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한 단조 수렴 정리, 매우 중요한 정리랍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편입 시험이나 또는 여러분 학교 중간 기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